리플 XRP 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리플 레저가요. 이제부터는 금과 은을 품고 새로운 RWA의 금융 허브로 거듭나게 된다는 주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이 얼핏 들어봤을 때 거창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아니 리플 레저가 앞으로 금을 품게 된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실물자산 토큰화, 그러니까 금이나 부동산 같은 전통 자산들에서 블록체인에 옮기는 흐름들이 큰 화두인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는 리플 레저, XRP 원장이자 XRPL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계 전문가들과 창업자들이 머지않아서 리플 레저에서 금이 토큰화돼서 돌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EGA라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 필 곽 측에서는요, 토큰화된 금이 XRP 원장에 도입되는 것들은 시간 문제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리플 레저의 기술적인 환경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리플 레저가 전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동안 끊김없이 접근이 가능하고요, 몇 초 만에 거래가 완료될 만큼 압도적으로 빠른 전송 속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기능도 리플 레저의 속속들이 추가가 되고 있다는 거. 이 자동 시장 조성자 AMM이라거나 아니면 다양한 디파이 어플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토큰화된 금의 유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를 드리자면은 리플 레저는 애초에 글로벌 결제용으로 설계돼서 이 거래 처리 속도, 확장성이 뛰어난 데다가 이제부터는 실물 자산을 올려도 굴러갈 만큼 생태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 같은 전통 자산을 받기에 최적의 그릇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리플 레저 위에 금이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진 않나? 뭐 이런 의문도 가능합니다. 사실 일부 회의론자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과연 투자자들이 금을 토큰으로 사려고 할 것이냐? 이렇게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그 정답을 내놓았죠. 팍소스랑 테더 같은 업체들 측에서 발행한 금 토큰이 대표적입니다. 각각 10억 달러가 넘는 경우에 금 토큰 PAXG 그리고 XAUT라는 몇 년째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블록체인상에서는 이미 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는 확고한 상황입니다. 리플 레저 검증자 중에 한 명인 베트 측에서도요, 팍소스랑 테더가 이미 많은 투자자에게 금 토큰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시장은 현재 이미 존재한다, 이렇게 강조를 남겼어요. 즉 수요 부족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겠죠. 실제로 막상 가로막고 있는 허들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왜 아직까지 주요 금 토큰이 리플 레저에 안착을 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여기는 인센티브 부족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요. 에나도스 파이낸스의 파노 메크라스 CEO는요, 리플이 직접 나서서 대형 플레이어나 프로젝트에 강력한 경제적인 유인책을 주지 않는 이상 그들이 굳이 리플 레저로 올 이유가 없다라고 짚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기술적인 기반은 깔렸는데 사람들을 데려오는 흡인력 자체가 아직까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리플도 이런 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움직임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 2024년 6월 당시 멜드 골드라는 호주 업체랑 손을 잡고 리플 레저에 금과 은을 토큰화해서 올리겠다, 관련 발표를 남겼고요. 그리고 그해 3분기에 실제로 1g짜리 금 토큰과 은 토큰을 만들어서 리플 레저에서 발행하는 데까지도 성공을 했습니다. 실물 금을 1g 단위로 쪼개가지고 리플 레저에 올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리플 레저가 그동안 주요 활용처였던 국제송금 외에도 실물자산 금융의 영역으로 발을 넓힌 신호탄이 되어줬습니다. 여기서 업계 관계자들은요, 리플 레저가 단순 결제 네트워크를 넘어서 실물자산 거래랑 금융상품 개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면은 XRP의 가치랑 위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남겼어요. 여기까지 듣고도 왜 이게 그렇게 큰 변화인지 아직까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슈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한번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적인 변화는요, 시장 환경 자체에 있습니다. 금이나 국채 같은 전통자산이 리플 레저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제부터 시장 투자자들은 주말이든 한밤중이든 아예 상관이 없이 금을 사고 팔 수 있게 될 거예요. 은행이나 증권사가 쉬는 시간과 무관하게 자산을 거래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고, 이 전통 금융 입장에서는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크립토 안에서만 놀던 판에 거대한 전통 자산 자금들이 들어오는 이런 효과가 있겠죠. 판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파급 효과는 블록체인 업계의 판도입니다. 사실 실물자산 토큰화에서는 이더리움, 솔라나, 스텔라 여러 가지 포함해가지고 플랫폼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리플 레저의 금 토큰화 사례를 성공적으로 보여주면서 기술적인 우위를 증명해준다. 그럼 다른 RWA 프로젝트들도 리플 레저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향후 몇 년 동안 어느 블록체인이 글로벌 실물자산 인프라의 표준이 되어줄 것인가. 여기에 따른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 리플 레저가 1등으로 도약을 한다면은 당연히 XRP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겠죠. 말 그대로 XRP 생태계가 발빠르게 움직여만 주면은 그 주도권을 쥘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차로는 제도랑 규제 측면입니다. 금처럼 국가 경제랑 통화에 민감한 자산이 블록체인에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
각국 정부랑 규제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는 금토큰이나 부동산 토큰의 자산 인정 여부, 회계 처리,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논의하기 시작을 했고, 리플 레저상의 금거래가 늘어나면요, 이런 것들을 제도권으로 포섭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리플 레저의 금 토큰화 자체가 암호화폐 산업 내부의 사건을 넘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도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슈입니다. 이쯤에서 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요, 리플 레저의 이런 변화들이 XRP 투자 가치를 바라보는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XRP 하면 어땠죠? 은행 간의 송금용 자산, 이 정도로만 인식이 됐었지만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리플 레저가 송금은 물론이고 금과 달러 채권까지 실물 금융자산을 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 마치 이더리움이 디파이랑 NFT를 통해서 가치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리플 XRP도 현실 금융의 한 가지 축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 가치 평가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으로 올라설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XRP가 전 세계 돈과 자산이 오가는 파이프라인의 핵심 토큰 비슷한 역할까지 맡게 된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두고 그냥 그저 그런 알트코인 이 정도로 부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잠재력에 대한 제 개인 의견이고요. 실제로 실현되려면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리플 레저가 지금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 점이 향후 투자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하락 전환되고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금 가격이 폭등하고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에 옮기는 토큰화 흐름들이 가속화된 것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왜 XRP 원장, 리플 레저가 있는 건지, 24시간 거래량 초고속 결제, 디파이 결합 능력까지도 이런 기술적인 강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현재 리플은 이미 금 1g 토큰을 발행을 했고 생태계 확장을 시작한 사례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플 레저가 단순 결제망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실물 금융 인프라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 오늘 뉴스 하나일지 모르더라도 그 이면에서는 이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구조적인 변화가 숨어 있다는 거. 이게 투자 세계에서 진짜 큰 기회는 이렇게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다가올 수 있는 변화 속에 숨어 있곤 했습니다. XRP랑 금 토큰의 이야기도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 하반기는 어땠습니까?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조용했을 때도 XRP만큼은 남달랐어요. 이 다른 코인들이 힘을 못 쓰던 시기에 XRP 가격은 꾸준하게 버텨줬고요. 또 상승도 해주면서 부각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4분기 비트코인이 한창 조정받을 때 XRP 관련 펀드에는 시장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는 현상들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격 차트만 보고서는 XRP가 왜 이렇게 강하냐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 배경에서는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XRP를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쓸모가 있는 자산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XRP의 쓰임새가 실제 현장에서 입증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 XRP가 애초에 국제 송금을 빠르게 하기 위한 브릿지 통화로 설계가 됐죠. 말은 어려운데 쉽게 풀어보도록 보자면요. 가령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송금하죠. 전통 방식으로는 국내은행, 중개은행, 해외은행 거치느라고 몇 날 며칠 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XRP를 사용하면 어때요? 원화를 XRP로 즉시 바꿔가지고 전송까지 가능하고 상대방이 그 XRP를 현지 통화로 받는 식으로서 불과 몇 초 만에 끝나버립니다. 며칠 걸리는 거랑 몇 초 걸리는 거랑 이 차이 자체가 엄청나다라는 거고, 리플사가 수년 전부터 우리는 이걸 노린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요. 한동안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가 뭐였냐? 정작 금융권이 XRP를 쓰지 않았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 상황이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 실험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동의 몇몇 은행들은 리플과 협력해서 국경 간의 결제를 XRP로 처리하는 이런 파일럿들을 시작을 했었고, 일본의 유력 IT 기업 구미는 우리는 XRP 생태계에 합류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작년 말부터 수천만 달러 상당의 XRP를 매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심지어 리플과 SBI 같은 금융사들이 지분을 투자한 에보노스라는 회사는요,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아서 공개 시장에서 XRP를 사들이는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코인을 확보하면은 돈 이동에 이득이 된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진 기관 기업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라는 거. XRP의 효용성이 표면적인 구호가 아니라 현실의 서비스로 입증이 되면서 이제는 그 가치에 돈을 거는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 규제 리스크에 대한 해소입니다. XRP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발목 잡혀 있었던 문제가 있었죠. 바로 미국 SEC와의 법적 분쟁인데,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수년을 끌었던 소송이 작년 8월에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는 XRP 측의 사실상 승리였었고요. XRP가 더 이상 불법 증권일지도 모르는 자산 취급을 받지 않게 됐고, 리플사는 약소한 합의금만 내고 모든 혐의를 벗어났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것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이 보통 호재 한 방 뜨고 나면은 시세가 원위치 되고는 하는데 XRP는 현재 다르죠.
소송 종결 이후에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꾸준합니다. 이 소송 이슈로 몇 년 동안 관망만 하던 연기금들, 헤지펀드들, 크립토 펀드들 이제는 완벽하게 됐다라면서 하나둘 XRP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규제 명확화는 투자 심리를 바꿔놨을 뿐만 아니라요.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 자체를 열어줬습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 미국 시장에서 XRP 현물 ETF가 처음으로 승인돼서 출시까지 됐고요. 그동안 비트코인 ETF만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 XRP도 당당하게 증권시장에 상장된 투자 상품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출시되자마자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점인 건데 몇 주 만에 XRP ETF들에 11억 달러가 넘는 돈이 몰렸고요. 이 초기 한 달 동안 하루도 자금 유출이 없을 정도로 순유입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로 따져봤을 때 1조가 넘는 첨락적인 자금인 건데 이런 사실들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 모두가 XRP에 진지하게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ETF로 유입된 자금은 수백만, 수천만 개의 XRP를 시장에서 사서 금고에 묶어두는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초반 한 달 동안 신규 XRP 상품들이 약 7억 개 이상의 XRP를 사들여서 유통량에서 잠그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수요는 폭발을 하는데 공급은 제한되는 구조적인 유리함들이 현재 XRP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XRP가 왜 이렇게 급하게 부상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서 요약이 됩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쓸모가 있다는 거. 국제송금이라는 뚜렷한 사용처가 있죠. 이게 바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 생겼어요. 규제 리스크가 해소돼서 기관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거. 세 번째로는 길이 열렸습니다. ETF 같은 자금 유입 통로가 마련이 되면서 큰 손들이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XRP를 매수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니까 XRP가 예전처럼 그냥 알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취급될 수가 없어졌다는 거고 오히려 암호화폐 인프라의 핵심 축이라는 이 새로운 위상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 CNBC를 비롯한 주류 언론에서까지도 XRP가 차세대 랠리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게 된 배경에서는요. 바로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인정이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시장 판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오랫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양강 구도였었지만요. 이제 XRP가 탑3로 치고 올라왔어요. 이게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비트코인만 볼 게 아니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 대비 약간 내려왔었고 그 빈자리를 XRP를 비롯한 주요 알트들이 채우고 있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비트 독주였었던 암호판에서 이 다른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이거는 건강한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코인에만 돈들이 쏠리지 않고 여러 가지 기술과 여러 가지 쓰임새를 가진 코인들이 다 함께 성장하는 이런 시장이 더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XRP 사례는 다른 프로젝트들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결국에 실용성이 입증만 되면 시장이 알아본다라는 건데 과거 2021년 당시 여러가지 불장에서는 밈코인이나 실체가 없는 알트들도 난리를 치고 상승을 했었지만요. 그러다가 결국에 사라졌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런 단발성 테마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 대신에 결제, 토크나 플랫폼 이런 실제 산업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코인들이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실용성이 있냐 없냐로서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결정되고 있다는 거. 이게 XRP가 그 대표격이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디파이랑 NFT 플랫폼으로 이미 입증을 받았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XRP랑 유사하게 결제 특화 코인으로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링크처럼 전통 금융과 크립토를 연결해주는 이런 오라클 코인들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XRP의 구상들은요.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자분, 배분 논리에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코인이 실체가 있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눈이 많아졌고 더 까다로워졌다는 거겠죠. 특히나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2024년에서 2025년경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유치로 크게 부각됐다가 잠깐 주춤했던 기관 관심들이 이제는 리플 XRP 같은 다른 코인들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충분히 많이들 담고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서 규제가 명확하고 실체가 있는 XRP에 눈을 돌리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흐름을 가능하게 한 거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소송 종결이랑 XRP 현물 ETF 출시 같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었죠. 이 결국에 판을 움직이는 건 기관과 거시 자금인 거고 이 큰 손들이 들어오려면은 법적인 안전망이랑 신뢰할 만한 사용처가 필수인데요. XRP가 2025년에 그 퍼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유동성 확대 구매에서는 가장 먼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거예요. 물론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닙니다. XRP 앞에서도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실제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현재 리플의 결제망에 참여하는 300여 개의 금융기관 중에 XRP를 실제 거래에 사용하는 곳들은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런 비율들을 높여야 되는 거고요. 전통 금융권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되겠죠. 리플사가 미국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 만약에 2026년 리플이 미국 내부 은행 지위까지 얻게 된다.
정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은행이 직접적으로 XRP 원장을 쓰면요, 이제 공식적인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는 셈이니까요.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앞으로 XRP의 업사이드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XRP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이겁니다. 실체가 있는 자산은 결국에 빛을 본다라는 거. 그리고 그 큰 흐름이 바뀔 때는 초기 신호를 잘 포착을 하셔야겠죠. 지금 XRP에 일어난 일들은 단순한 코인 하나의 급등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지형 변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한번 시작되면 쉽게 되돌아가기가 어려운 거고, XRP 이전에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리고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판을 키웠을 때, 그때는 논란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흐름을 돌이키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이 필요에 의한 상승은 꺼지지 않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국제 결제든 토크나 자산이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자산들은 결국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커지게 될 겁니다. XRP가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인지 2026년의 시간들이 말을 해줄 텐데요. 현재까지는 상당히 재밌는 초반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 이 눈에 보이는 가격보다도 보이지 않는 구조를 볼 때 그때부터 비로소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선명해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큰 흐름들을 함께 짚어보시면서요, 이 변화를 통찰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쌓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요, 행운이라는 것은 준비가 기회를 만들 때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지금 리플 레저가 금과 은을 품으면서 금융의 허브로 도약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 이 지난 수년 동안 치열하게 기술과 신뢰를 쌓아온 철저한 준비들이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시대적인 기회를 만난 필연적인 결과겠습니다. 이 대중들이 당장의 가격 등락에 흔들릴 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거대한 변화의 맥락을 읽어낸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의 해안은 이미 그 자체로서 행운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XRP가 열어가는 이 새로운 금융의 새벽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인내심과 통찰력이 빛나는 결실로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안한 이유는 방향성 때문이 아니라 비중과 심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솔직히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괜히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러다가 또 타이밍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과 걱정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상당히 정상적인 투자 심리고, 누구나 이런 구간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물론 전체 자산을 놓고 보면은 이상적인 거는 틀에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식, 코인, 현금까지 여기저기 완벽하게 분산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미 한쪽에 비중이 실려 있으시다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이 더더군다나 이제 코인 시장도 반등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빨리 그리고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커지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런 구간일수록 감정이 앞서기 시작하면은 그 대응이 거칠어지기가 쉽습니다. 너무 먼 과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1개월,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리플이 2,000원 중반에서 더 하락할 듯한 느낌을 계속 보여줬을 때 많은 분들께서 리플 다시 3,000원까지만 회복해도 좋겠다,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상승하면은 코인 신사 채널 말처럼 분할 익절하고 또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반등이 조금 나오니까 어때요? 아마 10분 중에 9분은 그 감정과 다짐을 이미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시장은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당연한 시장의 심리인 거고 인간의 투자 심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팔아야지 내 돈이고 시장이 좋을 때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지, 이 시장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불안해서 손절에 매도를 해버리면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 리플 전용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 매매랑 비중 조절,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타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결국에 더 상승할까봐 못 팔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또 길게 보는 마인드로 가져가시는 거 너무 좋아요. 이 장기 투자라는 게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되 효율적으로 내 평단과 비중, 수량,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적당한 단기 종목을 병행하면서 이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기름 역할을 해주냐가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기 종목을 한다고 했을 때 자주 쳐다보고 또 자주 들여본다라고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목표 타점을 활용해가지고 목표가 걸어두면서 오히려 신경을 안 쓸 때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더 맞추려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얼마나 지켜낼 수가 있느냐인 거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팔아야 내 돈이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올라올 때는 분할로 덜어내면서 숨을 고르고 또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이런 반복들이 결국에 계좌를 지키고 멘탈을 지켜주게 될 거예요. 이 결국에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장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요,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늘 그 조급함을 비중과 원칙으로 눌러왔던 사람입니다. 이 방향보다 중요한 건 태도고 수익보다 먼저 지켜야 될 거는 균형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래 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들,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 놓쳐버리고요.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고래 수급 변화랑 핵심 가격대, 이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만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